키워드로 말한다. 심희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유철입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무용지물 점자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인에게는 그저 평범한 시설물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은 매순간이 도전입니다. 사회가 그들의 눈이 돼주어야 하지만 공공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도 쉽지 않은데요. 점자와 픽토그램에 대한 애매한 기준과 점자 블록이 없는 도로까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따르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상황이 그렇게나 심각합니까? 네, 최근 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요.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요. 총 2,47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7.1%에 불과했습니다. 적절하지 않게 설치되거나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각각 24.4%와 38.5%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서 제대로 설치된 곳은 3곳 정도에 불과한 거군요. 원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시설들이 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점자와 픽토그램은 필수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게 한 특수한 부호 글자이고요. 픽토그램의 경우에는 사물이나 시설, 행태나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입니다. 네. 점자로 된 표지판만 제대로 돼 있어도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딜 가든지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편하게 또 알 수 있도록 이 점자 표시는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가장 크게 불편해하는 곳은 어딘가요? 네, 바로 지하철 화장실입니다. 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자 표지판 때문에 늘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데요. 점자 표지판 찾기를 아예 포기하고 화장실 입구 앞 벽에서 기다린다거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서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내 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하철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그 표시를 법적으로 그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까? 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공공화장실 앞에 벽 1.5m 위치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을 해놔야 합니다. 네. 문제는 크기와 부착 위치 등 상세한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그러면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지하철 화장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은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3cm의 작은 것부터요. 가로 세로 20cm의 크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이렇듯 통일성이 없는 표식을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지판으로 인지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띄어야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 확실히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형태뿐만 아니고 이게 설치된 위치도 제각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법령에 정확한 설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출입구 벽의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던가 또는 측면에 부착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표지판의 위치가 제각각인 거죠. 그렇군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 점자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픽토그램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만 제대로 표시돼 있어도 저시력 장애인들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 앞에 성별을 표기하는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도요.
색상과 크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2016년 서울 지하철 내 화장실 픽토그램에 쓰이는 색은 각각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과 빨강색이 있는데요. 이렇듯 아주 중구난방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신천역의 경우에는요, 화장실 픽토그램이 모두 무채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시력 장애인들은 구별하기 힘들었던 거죠. 또 같은 2호선이 당산역의 경우에는요, 그 픽토그램의 크기가 6개 중 4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눈에 띄는 색으로 그것도 크게만 표시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으면 없는 힘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화장실 표지판이 작을 경우 시야에 확보되지 않아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픽토그램이 헷갈리게 그려져 있어서 그것 또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자와 픽토그램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또 어떤 점을 불편해하고 있던가요? 네. 예를 들어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같이 화장실에 대한 일정한 위치 기준이 없는 것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불편 사항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전체 74개의 화장실 중 여성용 33곳과 남성용 32곳이 모두 왼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곳의 위치는 모호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어느 역의 화장실을 가든지 말씀하신 대로 남자 화장실은 왼쪽,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찾기가 훨씬 편한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성별에 맞는 화장실이 어디인지 고민하게 되고요. 용무가 급할 때도 성별 구분을 위해서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남성 시각장애인들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성추행범으로 몰려 멱살을 잡히기도 하거나 뺨을 맞을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런. 그러면 이 화장실 표시 말고 뭐 방향 표시 같은 다른 표시들은 제대로 잘 돼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야 할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방향이 잘못 부착된 표지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잘못된 점자 표지판 때문에 원래 가려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이런 불편한 점들은 좀 더 줄어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혹시 그 외 다른 불편한 점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스티커식 점자 표지판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큰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네. 날씨가 습하거나 추워지면 쉽게 띄어지거나 이물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점자 표지판으로 부착된 스티커 중에 마모되거나 뜯겨진 것도 많아서요. 손이 더러워질까봐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 지경이면 이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요? 아니요, 그 대책 마련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요, 서울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내는데요. 그 내용은 지하철 내 남녀 화장실의 일정한 위치 기준과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역사 내 이동 편의 제공 미흡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왜죠? 기각하는데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녀 화장실 위치 변경의 경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요.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역시 남자와 여자 화장실 변기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위치 변경이 아닌 다른 점들은 충분히 또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메트로는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저시력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내에서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유도 표지판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을 한 상태에 있죠. 뭔가 노력 중이라는 말이 좀 아쉽게 들리네요. 어쨌거나 과거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시설들이 지어졌고 그 시설 자체를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면 뭔가 직접적이고 빠른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하철의 경우는 어떤 점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지하철의 경우에는요, 유도블록과 표지판을 일단 급선무로 설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지하철 역산의 편의시설 관련 음성 안내를 하는 등 평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 표지판의 크기, 색상 기준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건 지하철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까요? 네. 도로에서 막히고 사라진 점자 블록도 문제입니다. 네. 이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을 돕는데요. 그 위에 구조물이나 화분 등이 있어서 지나갈 때 불편을 겪거나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자 블록은 그 기준이 명확합니까? 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점자 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해야 합니다.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 되고요. 시각장애인에게 우선 멈춤을 알려주는 점형 블록은 블록당 36개의 점들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구난방인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점자 블록 없는 도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점자 블록이 없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법상 사유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뿐 아니라 노란색 점자 블록이 너무 튀어서 주변 디자인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사유지의 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역이어도 사유지면 이게 점자 블록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공공 영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유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의 단속과 계도에도 한계가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토지 소유주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요청을 해도 이게 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입장을 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설치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고쳐야 할 어떤 개선점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자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한데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은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 또한 공공에 국한돼 있고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용지물 점자라는 키워드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